전 세계가 지난달 파리 테러의 충격과 불안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연말 연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을까요?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달 파리 연쇄 테러 전 세계가 참 충격,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모두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는데 네. 관련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좀 저희가 대처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좀 모셨습니다. 네, 네. 먼저 질문 하나 좀 저희가 몇 개 질문을 네.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11월 13일 파리 테러 그 급박했던 순간은 사실 저희 언론사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네. 당시 외교부 상황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서울 시간으로는 11월 14일이었습니다. 그 아마 이제 토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아침 8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예전의 테러 양상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네. 발생했다는 거는 사전에 기획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테러가 보통 국가 기관 시설 같은 하드 타겟을 목표로 하는데 이 경우는 파리 도심에서 식당이라든가 극장 같은 소프트 타겟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9.11 테러하고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긴급 그 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다 모였고,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 피해가 없는지 점검해라. 예. 그리고 파리 여행을 파리 근교라든가 불란서에 여행 경보를 하려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바로 그냥 24시간 비상 체제로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어떤 비상 연락 체계가 가동이 되나요? 그럼요. 본부하고 주불 예. 대사관의 비상 연락망을 이제 체제를 가동을 했는데, 우선 주불 대사관에서는 전 직원이 예. 그 90여 개 한식당하고 식료품점을 그냥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또 부상자들이 후송되는 병원 20여 곳을 직접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상자 리스트를 점검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 피해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비상연락망 가동을 하고 수사당국하고 또 협조도 하고 한인회하고 또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추가 점검을 해서 결국 피해자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 파리 테러 사건 이전의 세계와 예. 그 이후의 세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특징이라는 게 우선 아이슬과 같이 나라의 형태를 갖춘 테러 집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부도 있고 영토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예요. 무슨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아주 학생과 같이 소위 외로운 늑대라는 게 예.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계층에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테러리스트 둔갑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가 매우 어려워졌다. 어렵죠. 테러의 이런 저변이 말씀이시군요. 확대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요 아주 교묘하게 서로 교신을 한답니다. 그래서 차단하기도 어렵고 매우 예방하기도 어려워졌다. 어렵고, 그래서 일상화된 테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대응도 정교하고 치밀하고 종합적이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도 예전하고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두려워하시면 또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테러 중심부 중동 우리 국민 보호 장치는 사실 이미 중동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사망 사고, 뭐 인명 피해까지도 사실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참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동은 지금 아시다시피 2010년에 그 튀니지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그 이후에 그 내전이 격화되고 정세 불안한 그 지역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테러 사건도 많이 생기고 사건 사고에 우리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월 겨울이죠. 그 리비아에서 우리 코트랑 무역관 관장이 네. 납치되는 사건이 출근하다가 피랍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님 모시고 스위스에 순방 중이었고, 저는 유엔 안보리 참석하려고 뉴욕에 가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사고를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관께서 리비아 외교장관하고 휴대폰으로 예. 그 긴급 구조 요청을 했고, 저는 마침 뉴욕에서 반기문 총장님하고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예. 그 전화로 그걸 보고를 받아서 바로 반 총장님께 유엔에서 어떻게 좀 지원을 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예. 반 총장님이 리비아에 주재하는 유엔의 최고위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리비아 당국하고 긴급하게 협조를 해라. 그래서 72시간 예. 만에
72시간 만에 무사히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되는. 예, 예. 사실 이번 파리 테러 이후에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물론 국내에서도 사실 테러 가능성에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네. 해외 재배 공관이라든가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테러가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더 많아요. 네,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대응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테러 아까 말씀드린 테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 위험 지역에 가시는 걸 자제하셔야 되고 예. 특히 요새 또 선교 활동한다고 또 그 중동 지역 같은데 스스로 위험지대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네네.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600만 명의 매년 1,6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260만 명의 재외국민이 체류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사 인력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재외공간에 그 영사 인력들이 거의 24시간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불편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로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외여행 1,600만 시대 재배 공관의 일상은 좀 전에 말씀 네, 주셨는데 네, 참 네. 어렵게 네. 지금 해외 공관을 꾸려가고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어떤 사실 이제 가장 피해가 났을 때 네. 해외에서 네. 무슨 피해를 발생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해외 그렇죠. 공간밖에 예, 없단 예, 말이죠. 예, 예. 어떻게 도움을 저희들이 청하고 받아야 됩니까? 재공간의 일상이라 그러면 뭐 사건 사고로 거의 날을 새다시피 하고 제가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문자 메시지인데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 공간에서 거의 매일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큰 사건의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걸 리비아에서 내전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우리 교민들 철수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때 그 해상 지중해 정박해 있던 우리 청해부대 문무대왕 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450명의 교민들을 대대적으로 철수를 시키는데 지중해 있던 정박했던 문무대왕 함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영국이 예. 자기네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 18명과 함께 영국 국민 48명을 같이 저희들이 구조해 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국 외교장관이 고맙다.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은 그런데 지중해 함정까지 정박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화도 왔고 그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하고 영사 위기관리 협정을 체결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양국 간에는 서로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영사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인 연루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귀추는 사실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이기도 하고 네. 많은 국민들 엊그저께 제가 일본 특파원과 저녁 자리가 있어서 했는데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큰 네. 대대적인 이슈가 돼 있던데 네. 네. 지금 우리 영사가 파견이 돼서 좀 조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사가 우선 체포됐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직접 영사가 가서 만났고요. 또 수사당국한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도 했고 또 가족들하고 또 금주 초에 우리가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면회 신청하면 저희들이 영사 조력을 할 것이고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것 이상 무슨 액션을 취할 그런 건 없습니다만 예.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 지금 굉장히 여러 교섭 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논의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최근에 한일 관계가 경색이 돼서 또 뭐 혐한 시위도 하고 뭐 혐한 스피치도 있고 그런 거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지난 6월 22일 날 양국 간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리셉션에 두 분 정상께서 각각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의지, 정상들의 그런 관계 개선 의지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지난 11월 초에 3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도 개최가 돼서 새로운 어떤 동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그 국장급에서 진행되던 그런 회담들이 두 차례 개최가 됐고 그저께 예. 11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분 정상께서 금년이 그 50주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물론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 좀 멉니다만은 그런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활용을 해서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선교사 임현수 씨죠. 임현수 네. 선교사에 대해 북한이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사실 재외 국민이기도 하면서 우리 네. 동포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캐나다 국적이지만은 저희 제외 동포고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나다 트루도 총리도 예. 카나다 정부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카나다 정부에서 뭐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요청은 없습니다만 관련 상황에 대해서 의논은 한번 했고요. 카나다 정부에서 무슨 요청이 있건 없건 우리 한국계 동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네. 어떤 일을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장 신속하게 어떤 네. 부분들을 좀 조치하는 게 가장 우선적일까요? 아마 요새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문자를 보시는 게 휴대폰에 영사 콜센터에 문자 메시지가 뜰 겁니다. 예. 그게 아마 사건 사고를 안 당하신 분들은 이게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유용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 예로서요. 지난번에 그 일본 부갈프스 지역에 예. 산악을 여행을 하다가 조난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극적으로 헬리콥터로 구출이 됐는데 예. 그 원인이 그 영사 콜센터의 번호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그 일본 당국에 날씨가 나빠가지고 태풍이 불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해서 구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사 콜센터를 잘 활용하시고 예. 그 영사 콜센터가 지금 개소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국어로 통역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문자도 아주 그 지역별 나라별로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그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외교부의 그 도움을 받고 또 그 현지의 제 공간에 도움을 네. 받으시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해외여행, 해외에 갈 경우에는 영사콜 번호 정도는 예. 꼭 기억하고 가라. 이런 예, 예.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